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양자역학과 관찰자의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텐데, 이건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양자역학의 시스템은 관찰하기 전과 관찰자가 관찰하기 난 뒤에 시스템이 상태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관찰자가 인간과 같이 의식을 가진 관찰자가 관찰해야 되느냐, 아니면 측정 도구와 같은 그냥 물리 시스템도 훌륭한 관찰자인가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 논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물리학적인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주장할 때, 오늘은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에서 뭐를 주장할 때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할 때 그 근거의 확실성이 얼마만큼 믿을만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강의는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들으신 분들과 유튜브에 듣는 분들이 다 함께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강의를 네 부분을 나눠서 대개 15분 내지 20분 정도가 한 챕터가 끝나면은 대개 한 15초나 20초 정도 잠깐 쉬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먼저 예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있는데, 세계관과 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 생각에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탁자가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내가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 또는 어떤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보는데, 그 관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틀이라고 말하는 말입니다. 어떤 틀을 통해서 보는데, 이 세상을 보는 이 틀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그래서 불교에서 늘 말하기로 여실직연이라 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라 그러는데, 그럼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입니다. 반드시 우리들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옳다고 주장하거나 할 때는 어떤 틀을 통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세계관은 바로 자연 철학, 즉 근본적이고 실존적이며 규범적인 원리와 함께 주제나 가치, 감정 및 윤리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는데, 먼저 제일 간단한 것이 우주의 궁극적 실제는 뭔가, 그 다음에 나는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다 보니까 역사와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고, 역사와 문화, 그 안에 사회, 국가, 전통 등의 의미는 뭔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에서 설명하려는 물질관도 결국 그냥 있는 그대로 물질을 보는 게 아니고, 물질이라는 게 뭔가는 어떤 인간의 개념이 먼저 선 다음에 그 물질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틀을 통해서 물질을 보는가 하는 것이 되게 되고,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사람이 보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어떤 틀을 통해서 보는 것이라면, 사람이 보는 세상은 어쩌면 우리 머리가 조작해낸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그렇다고 믿는 단순한 고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로 우리가 과학이 그래도 가장 어떤 정밀하고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말한다 하니까, 한번 양자역학의 관찰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세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일단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신 있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동설이죠. 그럼 그게 얼마만큼 확실하고
맞느냐? 그럼 당신이 지구가 도는 거를 어떻게 아느냐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응? 그냥 가만 생각해보면 과학자들이 돈다니까 돈 겁니다. 그러면 지구가 태양주를 돈다고 생각지 않고 더 확실한 건 뭐지? 우리가 볼 때 태양이 지구 조이를 돌죠. 우리가 딱 보면은. 근데 왜 그게 뒤바뀌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의 변천이 어떻게 됐고 왜 천동설은 틀렸다고 그러고 지동설은 맞다고 그러는데 그럼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보냐?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한 거냐? 뭐 절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와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틀림없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있고 태양이 별들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만큼 맞냐면 지금의 과학적 지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 당시 사람들도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마침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책이 나왔어요. 당신 지식의 한계, 세계관. 바로 제가 말씀드릴 말하고 똑같아서 뭐 강의 자료를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따로 생각할 것 없이 근데 요새 베꼈습니다. 앞에 보는 내용들은 그거예요. 설명만 제가 할게요. 베껴서. 그러니까 기원전 300년부터 1600년까지 약 2000년 동안 서구를 지배한 믿음의 체계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은 이런 거라고 말한 그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을 통해서 보는 건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은 물론 틀렸어요. 오늘날 과학적인 관점에서 틀렸지만은 그렇지만은 다짜고짜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믿을 만한 관찰 사실과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근거를 대듯이.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어, 옛날에. 이미 계산도 다 해가지고, 에집트의 시오네라는 데서부터 카이로하고 시오네 사이 거리까지 재가지고, 거기에 빛의 그림자를 재서, 지구 둘레를 그 당시 계산한 걸 보면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둘레하고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 삼각측량법에 의해서 달과 그 지구 사이의 거리도 알아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 배워가지고 콜럼버스 시대 때까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모르고 평평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리스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의 세계관을 통해서 소위 천문학 체계를 만든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가 움직이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확실히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는 물론 많이 알고 있고요. 근데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보냐면 연주시차가 제일 확실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과학자들도 지구가 움직인다는 확실한 증거를 대라면 연주시차라는 건 뭐냐면은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니까 여기 별이 있다면은 여기서 본 각도하고 여기서 본 각도가 다르겠죠, 그죠? 여기서 본 별을 보는 각도는 이거고 여기서 별을 보는 각도는 요거니까 이 각도 빼기 이 각도 하게 되면 요 각도가 나오게 되죠. 그럼 요게 연수차예요. 요 각도 0이라면 뭐예요? 지구가 안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봤어요. 재봤더니 그 당시 과학적 지식으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보니까 아무리 재봐도 요 6개월 뒤에 재봐더라도 왜냐면 이렇게 돌아오면 제자리니까 1년이니까 6개월 뒤에 재봐더라도 요 연수체는 0이었어요. 0이란 말은 지구가 안 움직인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볼 때 움직인다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타고 쫙 움직이면 바람이 막 불죠. 지구가 움직인다면 뭔가 바람 같은 게 불어올 거예요. 그런 것도 없어요. 지구는 우주 중심이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있다. 지구는 정지해 있어요. 물론. 왜냐면 바람도 안 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달리기만 하더라도 바람이 좀 부는데 그 다음에 태양 등 다른 천체는 다른 천체의 주위를 돌지 않고 지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지도 않아요. 회전하더라도 뭔가 천부기처럼 바람이 불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달과 행성, 태양은 대략 24가지 공전 주기로 지구 주위를 돌고 달 아래 영역, 즉 지구를 포함한 지구와 달 사이에는 소위 지수화풍,
우리가 불교도 지수화풍을 말하죠. 이런 네 가지 원소로서 물질이 구성되어 있고, 이 원소들은 모두 그 나름의 특정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 성질에 따라서 원소 행동이 다르니까 자연스럽게 위로 뜨는 것과 흙처럼 땅으로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 다 구별이 돼요. 따라서 원소들 행동은 쉽게 원래 원소들이 그런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랬으니까 다시 본질론적이고 자기의 본성을 찾아서 물체들이 활동하니까 목적론적이 되죠. 네. 이게 알소리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달과 행성 너머의 별을 포함해서 달 위의 영역은 뭐냐? 그것들이 아무리 하늘을 보더라도 변함이 없어요. 따라서 그것들은 우리와 같은 다른 물질로 되어 있고 소위 제5원소의 에테르로 되어가지고 행성과 별들은 천구에서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 이것도 다 관찰 결과죠. 우스운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똑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원운동을 하잖아요. 따라서 달 너머에 있는 모든 별들은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2000년 동안 믿어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오늘날은 다들 씩 웃지만 웃을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모든 걸 잘 설명해갖고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관측 결과들과 자료들을 다 제시할 수 있었어요. 연주체도 없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을 바탕으로 바로 프톨레마이오스가 전문 체계를 만들었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설명이 어려운 게 있었어요. 행성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육안으로 행성을 볼 때 그 당시까지 알려진 별들은 수성, 금성, 그 다음에 화성, 토성까지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별들이 가다가 거꾸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냥 육안으로 보면. 이렇게 돌다가 역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육안으로 보게 되면 그래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랬더니 아주 멋지게 설명했습니다. 소위 그 주전원이 돼가지고 이 지구 중심으로 별들이 돌긴 하지만은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심점이라는 걸 돌지만 그냥 지구 중심이라 할게요. 이렇게 돌지만은 요 돌면서 여기서 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다 보면은 거꾸로 도는 게 알아가지고 요걸 바탕으로 정확히 별들이 행동을 예측하고 능력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역사를 만들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관측한 사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관측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대상들이 요 뭐 1년 뒤, 2년 뒤에 무슨 일을 할 거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럼 훌륭한 과학이죠. 훌륭한 과학이에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말하는 태양력이라는 것은 이 천동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뭐죠? 관측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고까지 넣어서 만들었으니까 천동설은 엉터리 믿음이 아니라 그 당시에서 능력으로 찾아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태양력이라는 달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굉장히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조금 간단해요. 코페르니쿠스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돈다고 태양이 중심이고 이렇게 별들이 돈다 생각했지만 거기도 원운동이기 때문에 제대로 좀 별들이 운동 설명은 역시 주전원이 필요했어요. 여기 쓴 대로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태양과 지구 위치만 바뀌었을 뿐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처럼 등속 운동을 해요. 그 등속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천체를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보다 더 간단하게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거의 비슷해요. 조금 간단하다고 할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와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결합한 티코 체계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케플러 위대한 천문학자 케플러의 스승이 티코 브라이인데 이 사람이 아주 재간 있는 짓을 했어요. 지구가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우주 중심이에요. 우주 중심인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별들이 태양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원운동으로 하게 되게 되면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보다도 더 나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타운운동으로 싹 바꿔버리면 오늘날의
천문학 지식으로 만든 역사하고도 뭐 비교해봐야 크게 손색이 없을 만큼 역시 훌륭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 관측한 별들의 운동을 정확히 예측하고 앞으로 설명할 수 있고 앞으로 저 별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설명한다면 훌륭한 과학이잖아요. 그 다원궤도의 법칙이란 말이 이렇게 케플러가 잘 보니까 이게 원운동이 아니라 태양주위를 도는 게 코페르니쿠스 책에는 태양주위로 원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원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타원을 한다는 걸 이제 발견한 거거든요. 이것은 훌륭한 과학이고 이걸 바탕으로 뉴턴 역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그냥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는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도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태양도 지구도 둘 다 질량 요 중심을 주위를 도는 거예요. 둘 다 돌아 이렇게. 원운동 한다게 되면 요 질량 중심을 따라서 이렇게 도는 거고 요 그 다음 보면 타원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질량 중심을 돌아서 지구도 질량 중심 주위를 돌고 태양도 질량 중심을 돌아요. 그런데 태양이 무거우니까 좀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이고 지구를 태양 주위로 타원 운동을 한다고 그냥 하는 것이 대략 맞을 뿐입니다. 정확하게는 질량 중심주를 도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틀렸고 우리가 왜냐면은 잘 보니까 지구도 태양 주위를 타원 운동을 하게 되고 이제 태양이 무거우니까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고 돌고 다른 별들이 돈다면 잘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에 맞춰서 고전역학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마뉴리 법칙이에요. 근데 마뉴리 법칙이란 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지구는 축을 중심으로 24시간 동안 자전 운동을 하는 거고 지구의 행성은 마뉴리 법칙에 따라 타원 궤도를 그리며 태양 주위를 돌고 그다음 물체들은 객관적이고 실제이고 여기는 관찰을 누가 한다 그래서 상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 시공간이라는 무대에서 운동을 하고 물체 운동은 외력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체 운동은 상태가 소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성의 법칙이죠.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힘을 가한다든지 할 때 그때 변한다. 그 다음에 지구에는 자연 상태에서 92가지 원소가 존재하고 물질들은 이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행성과 별 같은 물체도 저 우주에 있는 별도 아까는 아리스토텔레스 세계에 가서는 에테리라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구에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원소로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뭐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에서는 우주가 목적론적이었고 본질론적이었다. 그런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물체들이 질서정연하게 물리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만 기술해 보니까 뉴턴 고전역학은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정확하게 기술한단 말은 그건 결정된 대로 따라 움직이니까 하나의 거대한 기계죠. 거대한 기계니까 뭐 신이라는 개념도 필요 없고 그냥 기계에 대해서. 근데 얼마만큼 정확하냐면은 이런 말 썼어요. 아인슈타인은 우리에게 영감을 준 별들을 보라 절대대 생각이 느껴지는가. 그것들 모든 것도 뉴턴의 수학을 따라 그들의 길을 말없이 가고 있구나. 사람이 한 일을 절대자와 비교된 사람은 뉴턴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다음에 알렉산더 포프라는 시인은 뉴턴 당시에 살던 사람인데 자연 그리고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이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실이 뉴턴이 있으라고 선언하자 모든 것은 백일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완벽하게 기술했어요. 따라서 유물론이 성행하게 되면 자연스럽죠. 그러면 요까지만 볼 때는 19세기 말까지만 본다면 뉴턴 법칙은 완벽한 곳에서 흠이 없는 여기 있잖아요. 뉴턴이 있으라고 선언하자 모든 것이 백일하게 드러났다. 그런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에는 우리가 볼 때는 도구주의와 실제론이라는 걸 놓고서 생각해야 되는데 도구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설명한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측 사실을 잘 설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훌륭한 과학이다. 근데 실제론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만 하고 예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반영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만유인력 법칙을 놓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놓고 보면 분명히 질량 중심주의를 태양과 지구가 돌지만 태양이 무거우니까 지구가 도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에 따라서 지구가 돈다고 계산해 버리면 정확하게 예측이 되니까 뉴턴 역학은 실제론이고,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는 별들의 운동을 설명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주저는 원이라는 데 도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프톨레마이 천문학은 도구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을 이용하면 프톨레마이 체계도 상당히 정확한 예측과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근데 완벽한 일은 없거든요. 그럼 뉴턴 역학엔 결함이 없는가? 뉴턴 역학도 결함이 있어요. 말씀드린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은 시공간의 구조로서 우주의 일을 설명할 수 있어요. 만유인력에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모양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구부러진 데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다 보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뉴턴 역학도 실제로는 아니죠.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옳다고 믿었던 것들도 사실은 어느 쪽이 더 간단하고 정밀하냐 차이일 뿐이지만 역시 도구주의고, 아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도 조금 더 나가다 보면 도구주의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가 믿는. 물론 양자역학은 해석은 도구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를 반영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실제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실제를 반영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왜 그럴 수 있냐면은,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것이 없다고 말해야 되겠지만은, 물리학자들은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주가 지금 팽창한다는 거 다 배웠죠, 그죠?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몇 천억 년이 억 년이 지나버리면은 여기에서 별들이 멀어지는 게, 별들이 안 보이니까 별들이 안 보여요. 안 보인다면 멀어진단 말 못하죠. 그러면 수천억 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모든 은하가 관측 범위를 벗어나서 우주가 빅뱅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정말 맞을까? 지금 볼 때는 꼭 그런데 이것도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왜 또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가 소위 요새는 모든 걸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확인한다는 걸 우리가 철학 실증주의라고 그러죠. 실증주의 철학을 주창한 프랑스 철학자 꽁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자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한 가지는 있다고 나는 단언할 수 있다. 그 당시로는 그렇게 확실히 단언했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별들이 무슨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별에 가서 파오지 못하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단지 그냥 빛의 스펙트럼만 갖고도 무슨 물질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 말도 그 당시는 확실했는데 틀려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 있게 말할 때 확실한지는 잘 몰라요. 잠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요.